칼칼하고 진한 국물 맛이 땡길 때 생각나는 감자탕. 부드러운 살을 발라 먹은 후 면사리 먹고 마지막은 볶음밥까지 먹어야 감자탕을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엔 서울에서 감자탕 맛집이라고 소문난 6곳을 다녀왔습니다. 용산 호암동에 위치한 일미집입니다. 여기도 50년 이상 된 내공이 상당한 집이에요. 노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세련된 메뉴판이 유독 눈에 띕니다. 기본 반찬은 다른 집들과 비슷하게 심플한 편이고 화구 위에 올려진 석쇠판이 특이하네요. 일미집의 감자탕은 맑고 개운하기로 유명한데 들깨, 우거지, 시래기 같은 건 없고 뼈와 감자가 전부예요. 뼈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냄비가 작아 보이네요. 국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굳이 이뼈 저뼈 고를 필요 없이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살을 발른 후 먹어보면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죠. 조금 가장된 표현이긴 한데 그 정도로 정말 부드러워요. 그동안 프랜차이즈 감자탕 맛에 너무 길들여져서 들깨가 없는 감자탕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집에서 감자탕의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들깨나 우거지가 없이도 감자탕이 이렇게 맛이 있을 수 있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감자탕은 구수하고 진한 맛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멀건 국물에 단출한 내용물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우거지같이 이것저것 가득 들어있는 감자탕은 맛은 있어도 사실 개운한 느낌은 없는데 이 집은 시원하고 개운한 해장국 같은 맛이에요. 저는 웬만한 해장국보다 이게 더 난 것 같아요. 고기 잡내도 없어서 국물이 더 깔끔했던 것 같고 기름기도 거의 없어서 더 시원한 맛이 났던 것 같아요. 적당한 얼큰함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감자 으깨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고기를 다 건져 먹으면 국물을 더 넣고 라면 사리를 넣어줍니다. 국물 자체가 워낙 맑아서 라면도 텁텁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주문했는데 김가루와 파만 들어가서 깔끔한 국물에 그대로 밥만 넣고 볶은 느낌이에요. 김치가 안 들어갔는데도 맛이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복궁역에 위치한 할매집입니다. 찾기 어려운 곳은 아닌데 골목골목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감자탕은 웬만해서는 맛없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맛있으면 미쉐린에 선정되었을까? 그 맛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날은 3명이서 갔기 때문에 감자탕 대짜를 주문했어요. 그러고 보니 족발도 있네요. 할매집의 감자탕은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콩나물과 부추가 수북히 올려져 있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끓으면 고기부터 건져 먹고 야채를 익히면 되는데 끓는 동안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직 먹기도 전인데 코에 땀이 나면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들깨가 안 들어가서 국물이 맑은 편이긴 한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고춧가루에 텁텁함이 있었어요.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매운 건 둘째치고 마늘 맛이 너무 강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맵기 정도는 제가 먹어본 감자탕 중에 제일 매웠어요. 매운 음식들도 각자만의 결이 있는데 이 집은 알싸한 마늘의 매운맛이에요. 여기에 콩나물과 부추가 들어있어서 해장국을 먹는 것처럼 얼큰하면서도 시원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같이 간 맵찔이들은 매워서 실력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뼈는 대짜라서 6개 이상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뼈 하나하나 사이즈가 엄청 크고 살점이 많이 붙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씹히는 식감도 질김없이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저희는 살짝 잡내가 나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엄청난 잡내가 아니라서 콩나물이랑 부추랑 같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을 더 넣고 라면 사리를 넣었어요. 여기는 볶음밥이 없어서 공깃밥을 시켜서 셀프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저희는 중간에 매워서 공깃밥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볶음밥은 생략했습니다. 일지로 노포감자탕으로 유명한 동원집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감자국 소자는 없고 중자 붙어 있는데 중자치고는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예전에는 1인 메뉴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집의 감자국은 뼈와 감자가 끝이에요. 우거지는 사리로도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살짝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큰 뼈 4덩어리와 작은 뼈 2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2만 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 3명이 와도 먹을 수 있는 양이고 국물도 리필이 가능합니다. 야, 먹어볼까? 게다가 뼈 하나하나가 커서 살이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감자탕에 붙어있는 살은 좀 퍽퍽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퍽퍽함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체인점 같은 데 가면 뼈는 큰데 붙어있는 살이 얼마 없어서 쭉쭉 빨다가만 온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살이 많으니까 감자탕이 아니라 고기를 든든하게 먹은 느낌이에요. 저는 살을 다 발라서 국물이랑 같이 크게 떠먹었어요.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방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국물도 이것저것 가미된 맛이 아니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맛이에요. 국물이 걸쭉하거나 강하면 고기랑 같이 먹기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얼큰하면서 개운하니 맛있었어요. 동어집의 감자국은 술을 부르기로 유명한데 먹다 보면 밥을 부르기도 하고 술을 부르기도 하는 양쪽 다 가진 집이네요. 사리 역시 심플하게 라면사리 넣어줍니다. 국물도 아낌없이 더 주셔서 국물에서 라면의 전분기를 거의 못 느꼈어요. 역시나 마지막은 볶음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서부감자국입니다. 저희는 서부감자국으로 소짜를 주문했어요. 서부에는 우거지가 없기 때문에 우거지를 드시려면 우거지 감자국으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서부감자국은 들깨가 없는 맑은 국물이 특징인데요. 고기도 하얘 보이고 이렇게 맑아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팔팔 끓으면서 제 색을 찾아갔습니다. 내용물은 심플해요. 뼈와 감자가 끝이고 우거지는 없어요. 감자탕은 오래 삶으면 살점이 잘 떨어지기는 한데 반면에 질겨질 수 있더라고요. 여기는 툭툭 잘 떨어지면서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당연히 잡내도 없습니다. 야, 감자탕 국물 맛이 아니야. 처음에 먹었을 때 감자탕 맛이 아닌 것 같았는데 양념이 진하게 돼 있는 다른 감자탕들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슴슴한 맛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비법을 살짝 알려주셨는데 사골 국물을 베이스로 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슴슴한 가운데 감칠맛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건 계속 끓이다 보면 국물이 짜지는데 계속 끓여도 처음 느낀 그대로 쭉 가는 맛이에요. 사장님께서는 이것도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들깨가 잔뜩 들어간 진한 감자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맑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환영받을 맛이에요. 거기에 양념이 잔뜩 범벅된 이 겉절이를 같이 먹으면 슴슴한 맛을 김치가 채워줘서 너무 맛있어요. 대신 젓갈 맛이 확 느껴져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보쌈에 김치 싸먹는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사리를 먹어야죠. 보통 다른 곳에서 라면 사리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집에서는 꼭 우동사리를 드셔보세요. 진하고 자극적인 국물에는 라면사리가 어울리는데 이 집은 국물이 담백하고 슴슴하기 때문에 우동사리가 더 잘 어울려요. 우동사리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볶아줍니다. 볶음밥도 감자탕처럼 심플해요. 김치, 김가루 끝. 끓여도 끓여도 짜지는 않잖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사장님께서 비법을 알려주시면서 맛있게 볶아주셨습니다. 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볶음밥까지 싹 해치웠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송파 감자국입니다. 매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한 번에 6팀 정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픈런을 하지 않으며 1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오픈 전에 입장은 했지만 음식은 1시가 돼야 들어온 순서대로 주시더라고요. 가게 이름은 감자국인데 메뉴는 감자탕이네요. 저희는 소짜를 주문했습니다. 뚜껑을 연 순간 소짜가 맞나? 양이 너무 많아서 넘치기 일보 직전인데 사장님께서 직접 다 섞어주셨어요. 송파 감자국은 들깨와 깻잎이 가득 들어있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 감자탕이에요. 냄새에 취해 일단 국물을 먼저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들깨가 들어가면 국물이 맑기가 쉽지 않은데 맑은 국물을 먹는 것처럼 엄청 개운했어요. 들깨가 적당히 들어있어서 고소함도 좋았고 우거지 대신 깻잎이 들어있어서 뒷맛이 깔끔했던 것 같아요. 큰 뼈로 6개 들어있었는데 살이 흐물흐물하게 잘 발라지는 편은 아니었고 단단한 느낌이라서 퍽퍽할 줄 알았는데 막상 먹으면 엄청 부드러워요. 겨자장같이 찍어 먹는 소스는 따로 없고 깻잎에 고기 올리고 쌈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들깨가 들어있는 감자탕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이 집이 원조 감자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녀노소 불문 없이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집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리를 먹을 건데 사장님 피셜로는 감자탕을 다 먹은 후 바로 볶음밥으로 직행하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쫄면사리는 참을 수가 없어서 감히 쫄면사리로 도전했습니다. 쫄면사리를 먹으면 국물이 다 쫄아서 볶음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제작자의 의도대로 따라야 하는 게 룰이죠. 한 가닥도 눌러붙지 않도록 쉬지 않고 저어줍니다. 순식간에 쫄면이 국물을 다 흡수해버렸어요. 맛은 쫄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 정도인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쫄면보다는 라면사리 먹고 볶음밥까지 먹는 거로 추천해드립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소문난 성수 감자탕입니다. 이미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지만 성수동이 핫해지면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감자탕도 있고 감자국도 있는데 내용물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탕으로 먹게 되면 살이 추가해 볶음밥도 돼서 저희는 감자탕 소짜로 주문했습니다.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음식 나오는 속도는 5분도 안 되는데 인덕션 위에서 끓여야 되는 거라 끓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버섯, 깻잎이 위에 있고 우거지는 바닥에 깔려 있는데 모둠 전골을 먹는 것처럼 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뼈도 큰 거 4개, 작은 거 2개 들어있었고 살도 많고 부드럽기는 한데 간혹 잘 안 발라지는 뼈가 있어서 잡고 뜯어 먹었어요. 잘 발라진 살은 이 겨자장에 찍어 먹으면 또 별미 같아서 맛있더라고요. 감자탕집 가면 흔히 주는 겨자장이랑은 조금 달라서 우거지도 찍어 먹고 감자도 찍어 먹고 만능 소스예요. 우거지 정말 부드러워서 놀랬어요. 뼈가 메인인데 우거지랑 감자를 더 먹었던 것 같아요. 국물은 적당히 얼큰하면서 진한 맛인데 내용물이 다채롭게 들어있음에도 느끼하거나 애매한 맛이 아니었어요. 개운하면서 깊은 맛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맛집으로 자주 소개가 돼서 저희도 그래서 와봤는데 기대치가 높았는지 맛은 있는데 특출난 점은 모르겠어요. 동네 맛집들과 비교하면 평타 이상은 가는 맛있는 집인데 웨이팅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까지 먹어야 하는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웨이팅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수동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야식이나 해장하러 먹으러 올 것 같기는 해요. 사리는 라면도 있는데 저희는 수제비로 갑니다. 수제비를 주문하면 시판용 수제비가 아닌 반죽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직접 떼서 만들어주세요. 국물이 진해서 수제비에도 간이 잘 배서 맛있더라고요. 더 시키고 싶었는데 볶음밥을 먹어야 돼서 참았습니다. 볶음밥을 주문하면 볶음밥용 키트를 가지고 오셔서 밥 넣고 깻잎 넣고 참기름 뿌리고 김가루 아낌없이 뿌려서 슥슥싹싹 만들어주세요. 직원분들의 노고는 있지만 셀프로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깻잎 들어간 볶음밥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맛있어서 볶음밥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자탕 맛집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인생 맛집을 찾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인생 맛집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